안녕하세요. 대통령 그 뇌물건네라고 해서 재판되고 있는 거, 이거 대법원에서 날짜가 뭐 저희가 듣고 있기로 날짜가 지난데 아직 선고가 안 되고 있어요. 뭐 7월달 뭐 그 무렵에는 7월 한 말쯤, 뭐 7월 20일 말쯤 이렇게 선고가 날 거라 했는데 막상 7월달에도 없었고,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많은 뭐 사람들이 아마 7월달쯤에 선고가 나서 8월달에, 저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8월 15일에 어떤 조처가 내려질 거라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었겠죠. 근데 또 막상 이제 8월달이 되고 나서 뭐 이 기사에 난 거 보면은 8월달 저는 합의체에 의한 선고 및 안건 목록에 대통령 사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지난번 6월달에 6번 저는 합의체에 대한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일정을 안 잡았다고 해서 판결을 쓰고 하면은 한 8월달쯤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해서 뭐 기자들이나 뭐 그 관련된 사람들이, 뭐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, 사실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뭐 어떤 날짜에 의미를 두고 선고가 내려질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.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전부 다 엉터리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아마 끝까지 자기가 이용할 대로 이용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뭐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어떤 날짜를 결정적인 날짜로 이용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날짜에 선고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은 못하고, 하여튼 뭐 쉽게 그렇게 저 인간이 선고를 내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. 하여튼 뭐 신문에 난 걸 보면 6월달까지 6번 심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일정을 안 잡았으니까 8월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, 대통령 사건이 어렵죠, 문재인이가.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엉터리로 거짓으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때릴 수가 없죠. 예.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2심에서 그 이재용이가 거의 다 죄가 없는 걸로 하고, 정유라한테 말 지원한 이것만 갖고 지금 말 지원한 이거 34억 이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, 그러니까 지금 와서 대통령을 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있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, 그런데 또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, 저것들이. 근데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 사실 이렇게 리스트가 많고,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온 세상을 떠들고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고 탄핵을 시켰지만,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는 거는 사실 4건 뿐이에요. 예. 4건이라고 해도 참 3개 뿐이네요. 롯데, SK, 삼성에 관련된 뇌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권 남은 권리 행사 방해예요. 그 다음 미르 K스포츠에 대한 설립했다는 거, 그 다음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그 KD 코퍼레이션에 납품하게 한 거,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하게 한 거, 이거 다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예요.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에 대한 70억 지원 요구를 이거 직권남용으로도 엮었고, 또 이거를 뇌물 받은 거라고 해갖고 또 이것도 엮었어요. 롯데나 SK는 지난번에도 뭐 오 기자도 얘기 계속을 하셨지만 돈을 받지도 않았고, 받았다가 고영태로 하여금 고영태가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 성립 자체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지금 이거 뇌물죄를 해갖고 추가적으로 엮었고, 이것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건 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지금 돈이라고 해봤자 정유라한테 성마 지원한 거 이거밖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영재센터, 물론 이걸 갖다가 김문석이가 이걸 갖다가 죄를 때렸죠. 삼성이 그 이재용 씨의 처남이 그 영재센터에다가 1억 지원한 거, 이걸 가지고 제가 있다고 해갖고 이거 죄를 때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재용 씨 재판에다 이거를 또 적용할 수는 없겠죠. 그러니까 대통령의 2심을 적용할 건지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을 적용할 건지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. 어쨌든 진퇴양난이죠. 대통령을 무죄로 시킬 수도 없고, 유죄로 시키면 지금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유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니까. 예.
그 결국은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을 내 돈을 하나도 안 받다고 뇌물죄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때릴 수가 있겠어요? 하여튼 뭐 진퇴양난이겠죠.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제가 재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소리도 많이 질렀는데 아니 대통령이 돼갖고 그 정도도 못하냐고 제가 검사한테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. 아니 대통령이 겁이 나갖고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해 사람 못 잘라요? 그걸 갖다 전부 다 직권남용을 해갖고 지금 엮은 거고 뭐 블랙리스트 그거 지금 조영철이가 김기춘 실장님을 제가 있다고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어 버렸었죠.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김관진 장관, 임관빈, 김태호 세 분의 사이버 댓글 그 항소심 1심에 들어갔을 때 거기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대부분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돼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. 이게 쉬운 게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판사들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. 더구나 지금 대법원장이나 또 여러 명의 판사들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예요. 예.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의 최고의 이제 법 쪽의 수장들을 이렇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로 때려놨으니까 만일에 이걸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로 때린다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판사들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다 감옥수 가게 지금 때려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 재판 또 대법관들 재판 또 여러 명의 판사들 재판은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이게 또 쉬운 재판이긴 하겠어요? 판사들이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죽을 지경이죠. 결국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감옥소에 가는 거를 보장해놓고 하는 재판이잖아요.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판사가 나이로나 경력으로나 보면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거의 20년 정도 차이 나는 판사가 하고 있어요. 아니 한국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국 최고의 법을 만들었던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그 쉽겠어요 이 재판이? 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거의 판사나 검사들은 거의 같은 나이 또래고 한국 최고의 법관이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꼴이죠.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로 때린다는 것도 진짜 대통령이 돼갖고 그만한 일도 못해요. 문재인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요. 아주 하늘 진짜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비하면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 지금 대통령 선고를 때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아마 저것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을 계속 저 모양으로 방치를 하겠죠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속 그렇게 그다음에 롯데그룹에 대한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또 뇌물로 엮었죠. 롯데그룹이 되고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요것도 고영태가 까불락거리던 요구였는데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였어요. 그런데 KT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대행사 선정 요구 이거는 뭐 현대그룹을 이용해서 한 건데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GKL WK 에이전트와 계약 요구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뭐 그리고 시리즈에 대한 이미경 부회장 사퇴고 강요미수 이것도 정말 요거는 요것도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되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2심에서 어떻게 된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.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최소한에게 직무상 비밀 당금 문건 전달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정우성 씨가 한 건데 이것도 뭐 정우성 씨한테 일부 유죄 무죄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 이것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롯데나 이것이 다 이제 무죄인 부분이 되는데 삼성그룹에서 정윤한테 성마 지원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요게 이제
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죠. 예.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이거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것도 일부 뭐 무죄 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사실 유무죄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전부 다 억지 재판이었고 억지 탄핵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것들이 도저히 법으로는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예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억지로 사실 뭐 대법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? 예. 더구나 뭐 좀 분위기는 대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이제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전원 합의체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때릴는지 저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날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것들이 날짜가 어떠하니까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것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개판으로 지들 마음대로 할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뭐 어떤 분들은 추석 전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저것들이 법하고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더구나 뭐 법무장관이라는 인간이 그게 무슨 법을 아는 인간이에요? 법을 법대로 적용하는 인간인가요? 그래서 저는 기대할 건 하나도 없이 저희는 그냥 깜깜한 상황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. 죄송합니다. 뭐 좋은 소식을 또는 뭐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뭐 말씀드렸을 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